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18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훈성입니다. 네, 우리 장 부사장님은 아침에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 오시자마자 이제 방송을 기다리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실시간 동접자 수를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네, 1,200분이 벌써 넘었어요. 네. 제가 한 15분 하지 않습니까? 네. 방송 시간이. 그 시간 안에 제 목표는 2만 명입니다. 2만 명. 2만 명이요? 2만 명이. 예. 언제까지요? 잠깐만요. 기한을 정해야죠, 목표는. 4월 중순까지. 4월 중순이요? 예. 한 달 동안. 15일? 지금, 4월 15일?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네. 동접 2만 명을 한번 달성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잠깐, 이거 오늘 멘트 없는, 우리 예상 네. 없는 얘기 어떤 때문인데. 노력? 살을 좀 빼보실래요? 살도 빼겠습니다. 다이어트? 살도 좀 빼겠습니다. 3kg. 한 달 동안 2kg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진짜. 네, 지금이 몇 킬로인지 사실 제가 알 수가 없기 근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외모로 그냥 답을 드립니다. 아, 그래요? 딱 보면 슬림해진? 빠졌구나. 예, 그렇습니다. 아, 다이어트에 최고 네. 좋은 게 여러분 마음고생인 거 아시죠? 아, 그렇습니다. 자, 예. 여러분들과 더 많이 함께하고 네. 싶어서 저희가 또 늘 실시간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희 그렇습니다. 방송과 함께 네. 하실까.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왜 저희 방송을 보시나요? 이런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많이 주셨잖아요. 어떤 제가 답변? 다 봤어요. 예, 예. 근데 아니 너무 또 다 좋은 말씀만 해주셔가지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또 장 부사장님의 콘텐츠 그리고 우리의 전체적으로 좀 편안한 진행 편안한 그리고 진행. 가장 중요한 공감. 공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앞으로도 저희가 그 세 가지에는 정말 잃지 않도록 포커스를 둬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서 기분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진짜. 오늘 또 네. 금요일이라서 기분 금요일 날. 좋고 예, 시장이 그렇습니다. 올라서 기분이 좋고 하실 텐데 잠시 후에 우리 장 부사장과 함께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오랜만에 시장이 오를 때 올 때 나오셨습니다. 항상 저희가 시장 하러 갈 때마다 네. 교수님 어떡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그렇죠, 좀 그렇죠. 밝게 이야기를 네, 나눠볼 밝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월가 이야기는 미국 주식이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오늘 주제입니다. 금리 인상 안도 랠리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3일째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나스닥이요, 3일 동안 8.02%가 상승했는데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지수가. 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분 좋은 금요일이 될 것 같고요. 맞아요. 4일까지 네. 상승을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 오늘 밤에도. 계속 다음 주에도 쭉 다음 주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사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털어냈다. 예, 그래서 이거죠? 이게 얼마나 만약에 진짜 큰 폭을 한다든지 길게 한다 그러면 뭔가 좀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유를 네.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금리 인상 이후에 시장에 대한 그 결과까지 대부분 다 이해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좋은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수가 얼마나 예, 올랐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볼게요. 다우하고 S&P 500이 나란히 1.23% 올라갔습니다. 네. 나스닥이 1.33%가 올라가서 역시 좋았는데 끝에까지 좋아지면서 오늘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를 좀 안고 있습니다. 저런 차트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처음부터 힘을 팍팍팍 받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저 아래 네. 꼬리를 달면서 진짜. 상승 마감한 네, 좋은 모습입니다. 자, 3일 동안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네. 3일 동안 S&P 500이 5.61%, 다우가 4.6%, 나스닥이 8.02%가 올라갔고요. 고점 대비 S&P 500이 8.11%, 다우가 6.51%, 나스닥이 15.77%로 거의 빠르게 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뭐 예. 이러다가 S&P 500 내년에 연 기준으로 플러스 되는 거 아니? 내년이 아니고 다음 주에. 이렇게 한 번만 더 올라가주면 S&P 500은 그냥 뭐 거의 고점까지 갈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상 최고가? 사상 최고가 얘기하면 좀 이따가 세 번째 시간에 혼나죠? 혼납니다. 예. 겸손하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진짜 예. 지난주에 저희가 예. 또 베어마켓 진입 얘기를 하면서 너무 했습니다. 우울했잖아요. 했어요. 예. 그런데 뭐 지금 베어마켓은 뭐 얘기할 수가 없는 구간이니까 네.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왜 올라갔느냐라고 네. 볼 건데요. 첫 번째 의견, 타당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금리 인상하는 거 너무 싫어했잖아요. 근데 네. 금리 인상 올라갈 만한 이유를 대부분 다 이해한다는 거죠. 보시는 표를 보시게 되면 10회가 빨간색인데 10회가 올라갈 때마다 금리를 올리는 모습 보였는데 이번에는요.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금리 안 올리지 않습니까? 네. 금리 왜 안 올리냐 지금은.
빨리 올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오히려 금리를 많이 올려도 충분한 투자자분들이 안도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타당한 네. 이유입니다. 이유가 첫 번째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면 장이 빠질까 걱정하셨는데 올해 시장이 올라갔다는 통계가 전해지고 있는데 금리 인상 이후에 시장이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12번의 중에서 딱 한 번만 빠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2015년 18년까지 네. 연평균 8%가 올라갔거든요. 최근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모습 맨 밑에 있는 거. 지금 보면 72년도에서 74년도에만 그때만, 예, 빠졌는데 그때는. 이때 뭔가 이슈가 있었을까요? 저희는 기억이 없잖아요. 부사장님은 기억이 있으시죠? 명확하게 너무나 전혀 모르겠는데 좀 이따가 한번 네. 이때 아마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셨어요. 아니, 뭐. 우리 이상욱 선생님 한번 여쭤보는 게 어떨까? 제가 무슨 72년에 제가 이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 없죠. 잠깐만요. 앞에 보시고 그냥 방송하셔야죠. 거짓을 네. 이야기하시는데 예, 어쨌든 단 한 번 빼놓고 네, 다 대체적으로 올라갔다는 올랐다라는 거. 게 네.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금리 사면 네. 시장이 빠지고 굉장히 고생하고 생각하시는데 네, 네.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말이죠. 네. 유가가 또 한번 급등했거든요. 유가 100달러 위로 다시 올라왔어요. 103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시장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 이제는 약간 이제는 관심이 유가의 없다. 이런 좀 높은 가격이 예. 시장에서 당연한 기정사실화가 된 그렇습니다. 건가요? 왜냐하면 어차피 유가가 올라오면 물가가 올라올 건데 우리는 금리 인상이 있잖아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걱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지속이 되면 걱정이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좀 말하기 싫은 건데 전쟁 21일째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침공. 제가 바로 지적했잖아요. 바꾸겠습니다. 침공으로. 예. 마리우폴이라고 하는 네. 우크라이나 한 지역이 있는데 극장을 공습하는 바람에 한 1,000여 명이 피난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극장 안에, 예, 극장 안에. 피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을 예, 것 있었죠. 같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발 이런 모습은 안 나왔으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요 미 하원이 러시아 최애국 지위를 박탈한다고 표결을 통과했는데 네. 상원까지 갔거든요. 하겠죠. 하겠습니다만 러시아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그렇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러시아 디폴트는 간신히 먼했다고 좀 소식이 전해집니다. 채권자들이 달러로 이자를 받았대요. 받았습니다. 예, 한번 주면서 처음이니까 한번 주고 말자 이런 개념인지 사실 우리 아주 볼셰비키 건재하다. 혁명 이후에 거의 100년 만에 지금 디폴트인데 네. 이걸 조금 창피하게 생각하는 건지 이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일단은 물가 올라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도 혹시 극장 가십니까? 요즘은 최근에는 지난달인가 지지난달 가봤던 것 같아요. 그 스파이더맨 자다운. 스파이더맨? 자다 온 거? 자다 온 거? 주무시러 가는 분들하고는. 그런데 지금 극장의 미국 현장의 얘기입니다. 네. 관람료가 보시면 딱 표를 보여주시면 오른쪽이 전체적으로 보는 건데 우리가 일단은 주말에 봤던 거 12달러, 그 다음에 지난 봤던 거 노웨이홈, 스파이더맨이죠. 12.69달러 평균입니다. 배트맨이 10.6달러 보여주면서 대략 12달러대의 영화 관람료가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1달러, 2달러가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예, 올라간 건데 그러면 두 명 가게 되면 총 비용이 한 70달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팝콘 먹고 예, 그러면 한 얼마입니까 원어를 치게 되면? 한 1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8, 9만 그렇잖아요. 원. 이걸 보시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영화 사람이 다시 한번 부응이 가능하다. 1번. 무슨 소리냐? 이것 때문에 난 넷플릭스 갈 거다. 2번. 영화관의 이 감성은 다르죠. 좀 사운드와 큰 스크린과 감성.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가능하다면 팝콘도 먹고 나초도 먹고 그렇죠.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편하게 뭐 잠도 자기도 자고 하고. 그런 각자 계시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게 10만 원대까지 올라오면 부담스럽다.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건 제가 답이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월가에 상당히 뜨거웠던 감자였으니까 네. 이것 때문에 영화가 다시 한번 부흥할지 아니면 넷플릭스 쪽으로 갈지는 각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기사는 저 이걸 보면 놀랐습니다. 오, 델타가요. 팬데믹 이후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금리가 아니고 급여. 잠깐만요. 금리 인상에 하도 입이 배가지고 배갔고요. 급여. 그런데 얼마나 간단한 문구였냐면요. 네. 4% 인상 끝이었습니다. 오. 그래서 일단은 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모든 산업에서 팬데믹 때 가장 크게 피해받은 업종이 항공 업종이에요. 그쵸. 거의 부도까지 갈 뻔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들 업종이 4% 급여를 올린다? 채용도 엄청 또 활발하게 그래서 하고 얼마나 있더라고요. 많이 물가 올라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려운 겁니까? 예. 이 뭔가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올리는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뭔가 항공산업이 어려워요. 앞으로 좋아질 어렵고 거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러면 기대감도 여러분들이 있고. 이 기사를 보시고 네. 오늘 반등했을까 하락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보세요? 델타는 비용 쓰니까 당연히 줄어들었겠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거든요. 네. 빠져 막판에 올랐습니다. 다시 기대감. 왜냐하면 중요한 건 뭐냐? 네. 직원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예, 미래다. 사람이 중요하죠. 아. 아니 4% 주고 사람을 채용해야지. 비용이 나가더라도 그럼 안 하겠습니까? 헤어져.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이 비용 올려주시면 열심히 방송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열심히, 소리 없는 예, 메아리 누구한테 더 열심히 얘기하시는 해보겠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네.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현재 어떤 금리가 올라가면서 물가 올라가는 게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게 나쁜 게 아니고요. 그쵸. 나쁜 게 아닌 정서로 가는 구간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요 네. 급여 인상보다는 저희가 이 방송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먹고 살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면은 더 네. 힘내서 할 수 있으니까. 네. 2만 명 해주시면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당당하게 띠를 두르고 우리 출연료 인상에 좀 나서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대신 2만 명이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숙제 아마존. 드렸습니다. 네. 아마존이요 MGM 인수를 완료했는데 그 혹자는 MGM 스튜디오를 보고 좀비 스튜디오다라고 폄하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이게 뭐가 돈이 되냐 했는데 어쨌거나 85억 달러의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네. 홀푸드마켓 인수한 이후에 가장 큰 딜이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잘 기억 못하시죠? 뭔지. 네. 하여간 영화 4,000편이 있고 TV 에피소드가 17,000편이 있는데 이게 아마존 프라임 영상에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로키, 007, 로보캅, 핑크팬더가 있거든요. 정말 옛날 영화네요. 영화 아시죠? 알죠. 로키를 아십니까? 권투.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에 최근에 영화는 별로 없어요. 과거 영화인데 이게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많이 볼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는. 레트로 열풍 뭐 그런 거에 힘입어서 또 과거의 작품들을 찾아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7080 세대.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간 이거는 좀 이따가 우리 이남희 교수께 한번 여쭤보죠. 어떻게 답을 났지? 아니, 그치? 중요한 얘기니까. 중요한 얘기니까. 이 교수님한테 왜냐면 이제 여쭤본다고. 로키를 네. 같이 이렇게 보고 잘하는 예, 세대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보시고 되고요. 오늘 맵은요 너무 네. 간단합니다. 다 올라갔고요. 일부 보이는 약간 붉은색 종목들은 투장이 내려갔거나 약간 전망이 안 좋은 종목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가장 안 좋은 종목 분이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행 관련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트레스 오미크론 때문에 다시 확진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한국이 지금 얼마입니까? 몇 명입니까? 어제 본 건 60만이 넘었다고. 말도 그렇죠. 안 되는 숫자예요. 유럽도 다시 폭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야 지금 여행 관련 얘기한 게 몇 번째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참았는데 다섯 번째 어그러지면 가만 안 두겠다. 양치기 소년이 된 느낌. 너무 많아져갖고요. 그냥 좀 보여만 드립니다.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근데 우리가 양치기 소년이 진짜 이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양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보유한 분들은 가지고 계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뭐 그렇다 여행지를 팔 수도 없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부킹오리스부터 뭐 메리어 호텔까지 빠졌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럴 때서 더 조심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도 궁금했는데. 예. AMD 왜 그래요? AMD만 AMD는 빨갛네. 혹시 물어보실까봐 제가 네. 준비했는데 기사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락했어요? 그냥 하락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주요 기관들이 매도했거나 이런 게 나. 3.19%면은 어제 상승장에서는 꽤 많이 하락한 것 같은데요. 이 기사가 없습니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못 믿지 마시고요. 아니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사가 왜 그러지? 좀 늦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보시면 되고 한 네. 가지 더 특색 있는 게 뭐냐면 네. 약간 아래쪽에 보시면 BRK 다시 B가 있는데 네. 벅쉐이 B주거든요. 어제 어제 급등했습니다. 급등. 저희가 또 2.64% 상한가예요. 그거 상한가. 저희가 또 얘기 그래서 함께 나눴었는데 어제 50만 달러 A주가 50만 달러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가 좀 몰리는 상황이었고 진짜 버크셔에스 워런 버핏의 위대함은 언제 끝날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끝나길 바라십니까? 안 끝나는데 아니 물어보셨다고 저는 솔직히 오늘 우리 이- 장우 선생님이 약간 많이 이 낚이시네요. 버크셔에스에 약간 얍삽한 것 같은데 왜냐면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약간 위치를 잘 잡고 있다. 왜냐면 애플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고 네. 금융주 올라가면 금융주 따라 올라가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업도 잘하고 네, 사업 투자도 잘하고. 잘하고. 야 진짜 대단한 분이 아닌가 싶고요. 네. 이거 좀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 누구한테? 이남 교수님한테. 아니 근데 저희가 버크셔에서의 어저께 얘기를 네, 많이 했죠. 이 교수니까 많이 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이 버크셔에서의 투자 많이 하고 계실까요? 50위권 내에 많이 안 씁니다. 없고요. 제가 지난번에 밤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를 손절하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버크셔에서를. 버크셔에서 왜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여러분들 아시는 이면에 있는 실적보다는 밖에 드러나는 어떤 외모 때문에 주식을 파는 거거든요. 네. 주가 때문에.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좀 투자에 안 맞는 거니까 실적을 보신다 그러면 영원히 가져갈 주식이 아닌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 부사장님과 제가 삼거래일자 오른 시장 때문에 특히 제가 많이 또 짓궂게 아이고, 우리 맞습니다. 장 예. 부사장님과 아유, 좋은 겁니다. 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장 전반적으로 함께 확인해봤고요. 네. 중요한 거는 저희 네. 투자 공간 4차 세미나입니다. 세미나. 예, 세미나 하는데 안내 좀 해주세요. 이번에는 성공하기를 지금 기원합니다. 성공이요? 예, 성공하기를 네. 기원합니다. 하실 거예요. 예, 제가 천하모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음. 올해도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그러면 한국에는 천하모자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네네.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강한구 작가의 퀀트 전략을 찾은 최적의 종목들이 있고요. 세 번째 바바 리서치의 정유석 이사가 월가의 실적 및 투자자금 추정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천 명이 그동안 이용했던 매주 배당받는 포트폴리오 그냥 무상으로 팍팍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공간 4차 세미나 자세한 안내 사항과 신청은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상황 함께 확인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새벽 6시 반. 아침 방송을 위해 새벽부터 시작되는 긴 하루. 스튜디오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상쾌한 만남이 있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오늘 아침 페이지 2 김동환입니다. 오늘도 출발해 볼까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신선하고 다채로운 맛과 향. 오늘도 저는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커피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남우입니다.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 센터장, 메릴린치 한국 공동대표, 30년이 넘는 국제금융 국제투자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투자 습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증시의 핵심 이슈부터 국내외 간판 기업들의 이슈와 리스크 대응 방법까지 유튜브에서 만나요. 이남우의 좋은 주식 연구소.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남우의 좋은 주식 연구소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이남우 교수님 네. 항상 이렇게 오실 때마다 소개해 드리는데 이미 구독 많이 하고 계시죠? 저희 월모부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필수 구독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이분 실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장 부사장님 말씀하신 거는 네. 저 다음에 나오는 이학년 교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는 나이가 비슷하니까 저는 잘 모르고 70년대에게는 저 올드한 우리 이학년 교수께 한번 물어보시면. 진짜입니까? 아니 왜 그렇게 네. 이제 다들 이렇게 미루시는지 미루는 이유는 하나겠죠. 나는 영하다, 상대적으로 영하다, 영하다. 뭐 이런 거를 네,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조하고 싶으신 네. 것 같은데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사실 이제 AMD 가지고 AMD 는 계신 예, 분들이 예, 있으셔서 예, 예. 안 그래도 저희가 광고 나가는 사이에 이남우 교수님과도 뭐 있습니까? 무슨 일이에요?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교수님 지금 뭐 딱히 뉴스가 전해지는 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광고하는 네, 사이에 네. 봤는데 뭐 특별한 뉴스는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무슨 일일까요? 이런 어떻게 경우 빠지면 대략 어느 정도까지 이유를 좀 잡으면 될까요? 누가 파는 건 뭔가 맞는데.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뭐 일부 종목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최근에 이제 아까 장 부사장님 일주일 사이에 나스닥이 8% 9% 올랐다. S&P는 5% 올랐는데 그 헤지 펀드들의 그 숏 커버링도 당연히 있을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면 놀래서 네, 그렇죠. 환매수를 급하게 하는데 근데 AMD가 이렇게 갑자기 또 한 종목만 떨어지면 헤지 펀드의 대차 매도 숏셀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수급적인 문제는 저희가 또 알기는 예, 알기가 어려우니까 어렵죠. 예. 리서스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닌데 좀 뭐한 게 음. 제가 얘기하면 안 믿습니까? 왜요? 제가 아까 이 기사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겁니까? 혹시라도 이제 혹시라도? 시간 관계상 네. 못 찾아보셨을 게 있을까봐 리서스 What happened? 네, 하면서 전화 한번 번호 아세요?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거짓이 네, 난무하는 네. 월스트리트 모닝 그렇습니다. 브리핑. 네. 자 이남우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화두가 우크라이나, 미 연준,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첫 번째 준비한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원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인플레이션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도 어느 정도 완만하게 되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완만하게 올라가면 실제 저희가 보는 재무제표, 기업의 매출이나 순이익은 노미널한 명목상 지표니까 인플레가 올라가면 되게 기업들이 매출이나 이익이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원래 인플레는 증시에 상당히 뭐 너무 과도한 게 아니면 괜찮은 것인데 요즘은 너무 이제 인플레가 급등하니까 모든 건 이제 망가뜨리는 그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주식과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그 되게 그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 좋겠다. 그리고 테슬라가 얼마 전에 가격 인상을 다시 했죠.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도 이거 했던 얘기인데 기업이나 업종에 따라서는 프라이싱 파워, 가격 전가력이 있는 데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그동안 어느 정도 선방을 했고 앞으로 1, 2년도 이런 기업들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3년, 5년치 수치만 보지 말고 이 그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년, 20년 아니면 과거에 일본 같은 데는 분석할 때 50년치 데이터를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긴 추세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띄워드린 것은 지난 22년간 미국의 기준금리, 그러니까 연준이 세팅하는 금리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어제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처음 올렸고 금년에 이제 이거 포함해서 7번 올린다고 그래서 야, 이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구나. 근데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과거에 기준금리로도 한 3, 4%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는 게 이제 모기지 금리가 4%를 돌파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수요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그 예측들이 조심스럽게 나오는데 지난 50년 동안 미국의 모기지 금리의 평균은 5.5%에서 6% 정도였어요. 그리고 실제 한동안은 15% 넘는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70년대 이영량 교수께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금리가 높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상으로 우리가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연준 그 보드 멤버들이 이제 예측한 거에 그 평균치 그래서 이제 올해 연말에 기준금리가 1.9% 내년 말에 2.8%를 제가 여기 이렇게 박스를 그려놨는데 이게 큰 20, 30년의 흐름에서 보면 그렇게 대단히 높은 금리는 아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장기 투자 저희가 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전에도 제가 이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혼자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상시국에서는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의 방향성을 가르쳐 주거든요. 최근 이제 몇 달 동안은 그런 국면이었고 당분간은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도 채권 시장에서 이제 시그널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큰 것은 장단기 미국의 경우 10년채와 2년채 국채금리의 차이, 그러니까 일드 커브라고 보통 그러죠. 스프레드가 계속 축소 중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계속 축소가 됐죠. 여기서 보면 그 스프레드가 1%가 넘었다가 작년 한 10월쯤 지금은 0.25% 정도 수준인데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기 금리가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화 긴축이 계속 될 것이고 장기 금리도 올랐지만 덜 상승을 했다. 상대적으로는 경기가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경기 그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뭐 이번 주에는 쏙 들어갔지만 또 지난주까지도 나왔죠. 그래서 그 경기 둔화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가 가장 그 열쇠인데 왜냐 기업이익은 또 경기 활성화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저는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많이 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항상 버텀업으로 기업에서 많이 시그널을 찾으려고 그러는데요. 다음 페이지 여기 보시면 월마트가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월마트가
미국에만 160만 명을 고용하는 최대 오. 그 회사죠. 그 종업원 수 기준으로. 근데 4월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피크 시즌이 아니거든요. 연말에 피크 시즌은 지났는데도 추가로 5만 명을 더 고용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기업의 경영진들이 뭐 이런 그 최근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지만 어느 정도 미국 경기는 괜찮을 거라고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런 고용안을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너무 우리가 많이 걱정하지 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모건 스탠리 리서치 중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장에 대한 우려를 하는데 미국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물가가 아까 그 기름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장바구니 그 가격도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게 실제 미치는 충격이 가구당 한 1,600달러.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40불 정도니까 이 정도면 뭐 감내할 수준이 아닌가.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 사람들 임금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축해 놓은 그 금액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게 한 포인트고 다른 포인트는 뭐 유럽은 지금 타격을 상당히 받겠지만 그 점을 우리가 우려하지만 미국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수입하는 부분이 그게 뭐 러시아에서 수입을 했든 중동에서 했든 그 수입하는 비중 전체 5%밖에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은 상당히 이번에 외부 충격이 있어도 경기는 뭐 경기 침체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모건 스탠리는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물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은 뭐 괜찮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주식시장 투자에는 좀 좋은 배경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쭉 그러니까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뜨뜻미지근한. 근데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은 워낙 높아서 네. 저희가 걱정을 하지만 근데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면 올해 네. 연말이 되면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기업의 매출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 성장 데이터는 실질 데이터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차감을 한. 근데 인플레이션을 더한 거니까 볼륨 판매량이 늘고 가격이 증가하면 매출액이 상당히 높게 나오죠. 그래서 원래 그 적정한 인플레이션은 그 증시에서 원래 상당히 좋아합니다. 원래. 예. 지금 요거 다음 자료 준비해 주신 이 인덱스 다양한 인덱스를 보면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게 이제 1962년도부터 네. 2018년까지 이제 미국의 주요 생필품의 장기 그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래서 네. 이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는 연 4%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물가가 원래 이 정도는 보통 3~4%씩은 오릅니다. 길게 보면. 근데 제일 위에 있는 게 헐시 초콜릿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헐시 초콜릿이 제일 많이 올라서 6.4%. 여기는 확실히 가격 전가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가장 많이 보는 뉴욕 타임스 미국 신문, 그다음에 우편 요금, 그다음에 기름값, 그다음에 맥도날드 햄버거도 5% 이상 매년 값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프라이싱 파워가 가격 전가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뭐 꼭 필요하지만 중국으로부터 저가가 들어오든지 이런 그 경쟁이 치열한 보통 그 자동차, 냉장고, 가전제품 이런 데는 이제 가격 전가력이 별로 없어서 뭐 그 전체 CPI보다 물가 상승률이 이런 제품들이 그렇게 높진 않았죠. 그래서 길게 보면 요런 회사들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제품을 갖고 있고 프라이싱 파워가 있는 그런 포지션이 있는 기업들은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가도 인건비가 올라가도 계속 제품 가격을 상승시켜서 기업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승률을 이제 유지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델타 항공이 올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기업이 뭐, 어려운데. 예, 그러니까 사람 구하기가 워낙 어렵고 어젠가 그제 골드만 자료를 보니까 워낙 그 월가에서 이 항공사들의 그 수익 추정을 비관적으로 봤다가 지금 부킹이 조금 개선된다고 조금 그럽니다. 됐죠. 그래서 기업이 그 추중을 조금 상향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주가는 뭐 조금 변동성을 보이지만 그래서 캐시플로우는 뭐 인건비 상승을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 인건비를 올린 게 아닌가. 최근에 보면 미국 기업들이 제가 스타벅스 얘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도 다시 컴백하는 그 하워드 슐 CEO가
우리가 노조 문제도 있지만 종업원들을 케어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좋은 사람을 유지하고 계속 뽑는 거가 지금 가장 중요한 그 경영자 입장에서는 최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저 지금 앞서 저희 그 가격 경쟁력, 가격 전가력이 있는 기업도 쭉 보면서 허쉬 초콜릿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찾아봤거든요. 네. 주가가 최근에 또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작년 10월, 11월부터 이제 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도 끄떡없이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대로 그때 말씀드렸던 게 허쉬 초콜릿하고 P&G 이제 이런 데들이죠. 이런 데들은 주가가 약간 방어적인 성격은 당연히 네. 있죠. 근데 초콜릿이 물론 저가를 제외하면 중고가는 전 세계에서 유럽하고 미국의 패밀리 기업들이 거의 컨트롤을 합니다. 여기도 그 패밀리 기업이거든요. 100년 이상의 역사가 된데 그리고 뭐 한 5% 올린다고 엄마들이 자기 애들한테 초콜릿은 계속 사준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허쉬 초콜릿을 우리 교수님께서 자주 언급을 해주셨었잖아요. 근데 초콜릿 개인적으로 초콜릿 굉장히 좋아해서 근데 저는 크런키만 먹어가지고 또 허쉬 초콜릿을 많이 못 봤는데 와 이런 기업의 주가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최근에 그리고 몇 년 사이 더 많이 올랐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보면 연평균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뭐 20%씩 오르고 그런 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물량이 한 5% 정도 연 증가하고 가격 인상을 매년 한 3에서 5% 하고 원가 절감이 있어서 네. 주가가 연 10%, 그러니까 배당을 한 2% 하니까 상당히 훌륭하죠. 뭐 저는 이런 음식을 멀리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웃으시죠? 거짓이 난무하는 현지에 있는 분들은 잘 드시나요, 단 거를 이렇게? 뭐 아, 유럽이라는 미국 쪽에. 분들 좋아하죠. 그리고 수요는 꾸준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코아 값 올라가면서 원가 네, 많이 그렇죠. 올랐는데 그 부분을 다 전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한 22, 3% 되죠. 예. 삼성전자보다 조금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좋은 회사들이 참 미국에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양한 회사들이. 네, 예. 초콜릿 기업 또 가격 전가력, 인플레이션 관련한 이야기 첫 번째로 해봤고요. 테슬라 가격 인상. 그러니까 뭐 여기 그 3% 미주미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이제 최근에도 그 일론 마스크가 이제 그 차 가격을 적게는 $2,000에서 모델에 따라서 이제 $12,500. 근데 네. 테슬라 평균 차 판매 가격이 한 5, 6만 불 되니까 그렇게 보면 한 뭐 5% 정도 올린다고. 근데 재밌는 것은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요 그 그림은 작년 11월 중순에 제가 아마 여기 그 아침 방송에서 제가 했던 건데 그때도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테슬라가 바로 얼마 전에 그 당시에 가을에 이제 3,000불에서 5,000불 테슬라가 가격을 올렸는데 그래도 수요층은 사고 싶은 사람들은 끄떡없다. 어제도 국내 신문 보니까 벤츠가 요즘 밀리는데 젊은 그 세대들이 테슬라로 많이 간다고 그러거든요. 가격을 올려도. 그래서 여기 보면 헐시, 맥도날드, 펩시 뭐 이런 이제 음식 관련된 레스토랑들은 가격 브랜드가 좋으니까 가격 그 프라이싱 파워가 있고 P&G 그다음에 이제 에스티 로더 이런 고급 화장품 뭐 이런 것들도 프라이싱 파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는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사람 뽑고 인건비는 올라가지만 기본적으로 큰 타격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부분도 J&J 존슨앤존슨 같은 데도 가격을 충분히 전가할 수 있고 그래서 약간 방어적인 성격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기업은 진짜 좋은 기업이어서 장기 보유할 만하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1년 후에도 요 차트를 그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이 이런 기업들은 구조는? 비슷하니까. 네. 자,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상승률에 있어서 해외 주식이 유독 네.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책의 그 부록에 네. 집값하고 부동산을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항상 놓고 생각을 하자. 이것도 이제 10년 데이터인데 네. 2020년 말까지니까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조금 더 많이 올라서 요거보다 높게 나올 텐데 실제 주식은 배당 수익률을 우리가 더 해야 되고 집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률을 더 해야지 내가 오너로서 투자자로서 총 수익률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국내 주식도 한 5% 주가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올랐고 여기다 이제 배당 더하면 한 7%쯤 되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기여를 많이 했고 해외 주식이 주가 상승률이 연 8%에 임대 수익률이 2%니까 총 한 10% 나오는데 해외 주식이 국내보다 높은 이유는 아마 좋은 기업들이 상장돼 있으니까 프라이싱 파워가 가격 전가력이 좀 더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뭐 부동산은 한 5, 6% 정도 집값이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뭐 몇 년 동안 워낙 많이 올랐지만 옛날에 안 오른 구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20년 보면 요 정도 봐야 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라이싱 파워의 대표적인 사례 최근에 이제 테슬라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뭐 전체적으로 시장도 그랬지만 많이 나타나서 많은 또 신규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추가 매수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얼마나 이제 테슬라가 경쟁력을 앞으로도 더 키울 수 있는지 여부를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투자 아이디어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의 조사 서베이 자료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장 부사장님께서 이거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월 중순 요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가 그 뭐 몇백 명의 한 1조 달러 이상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죠. 이게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인데 이제 요거 담당하는 친구가 옛날에 동료여서 그 마이클 허트넨 이 친구가 채권을 하던 전문가여서 아주 주식 시장에도 좀 똑똑한 그다음에 이제 시장과 조금 틀린 역발상의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데 제가 아마 한 달 전에 그때 그 IT가 워낙 언더웨이트이 보통 돼 있어서 이게 거꾸로 요것을 이용하면 IT가 한번 반등하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뭐 최근에 뭐 며칠 사이에 반등은 했지만 큰 반등은 아니었고 최근에 보면 월가에서 전략가들이 얘기하는데 IT를 지금 단기 반등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항상 헤지펀드든 특히 이제 패스트 머니라고 하는 데들은 요걸 거꾸로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의 컨센서스면 그게 다 반영이 됐으니까 주가는 거꾸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제 중요한 그림 이제 세 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글로벌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금융위기인 2008년 이후로 최저치이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비관적이라는 얘기인데 펀드 매니저들은 실제 주식 비중을 그동안 축소해왔지만 여전히 아직도 오버웨이시다. 그래서 본인들이 느끼는 것은 성장에 대해서 아주 베어리시한데 막상 본인이 운영하는 주식 비중은 낮추긴 했지만 아주 많이 낮추진 않았다. 이제 제 생각에는 왜 그럴까 하냐면 지금 뭐 그 실질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 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이므로 주식이 상대적인 매력이 여전히 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업 이익에 대한 기대감. 이 보면 그 2020년 초 코로나로 이제 진짜 세상이 깜깜하게 이제 보였을 때보다도 나쁩니다. 그런데 실제 기업 이익은 실제 기업들한테 이렇게 최근에 나오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제 펀드 매니저들의 이런 느낌, 생각을 이건 반영하는 건데 여러 가지 기업 실적이 이제 4월 중순부터 금융주부터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업 실적들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최근에 뭐 일부 하향 조정되긴 하지만 마진도 작년 수준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증권사들 또 추정치를 보면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느끼는 거와 실제 기업들이 이번에 발표한 실적은 조금 틀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그 마지막 그림은 지난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 사이 한 달 사이에 어느 업종 어느 자산군을 오버웨이트하고 언더웨이트 얼만큼 이제 왔다 갔다 했냐는 문제인데 최근에는 테크랑 필수 소비재를 최근에 조금 많이 비중을 늘렸고 그다음에 거꾸로 이머징 마켓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한 1, 2주 사이에 외국인들 한국 주식 많이 팔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나타내는 것 같고 재미있는 것은 이제 금리 상승이 계속 기대가 돼서 은행주가 좋을 걸로 저도 생각은 하지만 뱅크에 대한 익스포저를 좀 줄였습니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좀 은행주들이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나타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반등이 있다면 하여간 테크가 조금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통해서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테크가 또 중심이 되면은 많은 울고 계시는 우리 관련된 기업에 그렇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의 얼굴에 또 미소가 예. 생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타벅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최근 네, 사실 그래서- 스타벅스는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스타벅스가 실제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한 20% 이상 빠졌어요. 맞습니다. 레스토랑 업종이 한 4~5% 빠졌는데, 근데 여기가 워낙 좋은 회사거든요. 시총 100조 원이 넘는. 근데 그 뭐 IT로 얘기하면 스티브 잡스, 아니면 자동차로 하면 일론 머스크급 그 정도 수준이 되는 하워드 슐스가 CEO로 임시 CEO긴 하지만 컴백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실제 스타벅스를 만든 분은 아니시고,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그 시애틀에 한 10개 정도 커피숍만 가진 조그만 회사를 인수해서 3만 개, 3만 4천 개 지금 체인이거든요. 이제 그런 데로 어마어마하게 키운 그 거의 뭐 준 오너입니다. 지분도 한 3% 되고. 근데 본인 가족이 직접 여기 그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분이 실제 2번 그만두고 이번에 3번째 컴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저 당신들이 이제 좀 하시오. 그러면 또 잘 못해서 다시 컴백을 하고, 또 이번에 그 한 5년 동안 CEO를 했던 그 존슨이라는 분이 잘 못했어요. 그래서 경영 성과도 성장성도 지난 5년 동안 좀 부진했고, 최근에 바리스타들 중심으로 노조 움직임이 상당히 되고, 그다음에 원가가 올라가는데 이것을 관리도 잘 못하고, 그래서 주가가 코로나로 급락한 다음에 약간 회복을 하긴 했지만 주가가 다시 좀 횡보를 해서 여러 가지 압력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 미국은 결국 모든 그 경영진의 경영진을 뽑고 CEO를 채용하고 이 사람을 평가하고 보너스를 주고 해고가 이사회에서 하거든요. 스타벅스 같은 데는 진짜 이사회가 중심인데, 그래서 하워드 슐스가 CEO로 재취임을 하고 임시로, 그다음에 이사회 멤버로 조인을 해서 똑똑한 CEO를 올해 가을까지 뽑겠다. 그래서 이미 작년 말부터 그 이사회의 그 중요한 역할들이 CEO 승계 계획, 한국도 이제 최근에 금융위가 이런 걸 하라고 그러는데 그 작업을 들어갔고, 이미 많이 검증을 거쳐서 뭐 인터뷰를 하고 내부에서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슐스가 지켜보고, 그다음에 새로 CEO가 오면 코칭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더 교육을 시킬 거고, 그다음에 노조, 그다음에 이 종업원과의 관계가 최근에 좀 문제가 되니까. 근데 스타벅스가 제일 종업원들 대우가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 국내에서도 그 바리스타 이 파트너분들한테도 주식도 나눠준다고 이제 맞아요. 그런데도 노사 관계가 요즘 좀 흔들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다시 이제 돈독하게 다지겠다. 그래서 이분이 1992년 상장시키고 나서 2018년 마지막에 물러날 때 주가가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스타벅스 하면 하워드 슐스를 띄워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 사이에 주가가 2만 1000%가 오른, 그러니까 대단한 경영 성과를 냈던 분이어서 이분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그날 수요일날 주가가 5% 올랐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거고, 이분의 행보가 워낙 경영 성과가 뛰어난 분이니까 한번 지켜볼 만하다. 이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실 몇 년 사이에, 한 2, 3년 사이에 기대했던 스타벅스의 뭔가 훌쩍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특히 이제 뭐 중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 뭔가 아웃풋이 안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등판함으로 인해서 컴백을 하셨습니다. 네, 예. 뭔가 유의미한 네. 일들이 네, 그렇죠. 올해 네. 스타벅스에 벌어지기를 기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 엑소모빌이 만든 엔진 오일을 소개합니다. 포르쉐, 벤틀리, 에스턴 마틴이 선택한 최고의 엔진 오일 모빌1. 가솔린, 디젤은 물론 하이브리드까지 최적의 성능. 합리적 엔진 오일 모빌 슈퍼. 무엇을 택해도 엑소모빌의 기술력은 그대로. 느껴보세요. 달라질 당신의 드라이빙. 모빌1, 모빌 슈퍼. 전국 모빌 전문점에서 만나보세요. 그리고 그 전략들 섞으면은 10% 이하로 깨지는 것도 경험이 있습니다.
나타날 반도체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안 좋아지면 믿을 만한 구석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정말 큰일 나.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시고요. 현재 시간이 너무 많이 네. 지체된 관계로 바로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또 왜요? 앞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소요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아주 빠져들어서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다행입니다. 아니 네네.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네네. 이남우 교수님과 네네. 이제 장 부사장님이 우리 교수님께서는 다 아실 것이다. 근데 뭐 이제 나이를 떠나서 우리 교수님이 또 문화에 또 엄청나게 관심이 많지 않으십니까? 무슨 말씀하시려고? 네. 아니 이렇게 다 모르세로 가시면 다 저보다 동생들이신가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고 대공황 얘기 74년도 대공황이요? 아니 그때 74년도만 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다 상승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하도록 하죠. 네, 오늘은 한마디로 나스닥과 S&P 500이 그냥 계속 올랐다라는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사실 오늘 하루도 중요하겠죠. 다만 오늘보다는 오늘까지 오늘 밤에 아주 크게 무너지지만 않으면 아마 6주 만인가요? 지난주까지 5주 연속인가 하락했었기 때문에 6주 만에 플러스 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정도 네.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오늘은요. 그동안 이제 최근에 3, 4일 계속 올라갔지만 에너지 섹터는 빠졌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래서 이번 주 들어서 에너지 섹터만 마이너스 났었는데요. 네. 오늘 에너지 섹터를 포함해서 11개 섹터가 모두 올라갔고요. 지금 왼쪽 보이는 그림은 이게 주요 그 섹터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것들만 갖고 왔는데 연초 대비입니다. 연초 대비 유일하게 플러스 난 건 아직도 에너지밖에 없고요. 금융은 사실 올해 전화 부사장님 저 많은 분들이 이제 금융을 많이 기대했는데 네. 금융 흘려내렸었잖아요. 그렇지만 금융도 이제 거의 연초 대비 그냥 그 수준 아직까지 마이너스 2% 정도인데요. 그 정도까지 왔다 보셔야 되겠고요. 네. 기술과 임의소비자는 여전히 한 14에서 15, 6%까지 연초 대비 마이너스 나 있다는 정도.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역시 기술이나 이런 쪽에서 좀 꿈과 희망을 먹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금리의 상승 시기에 약간 좀 녹아 있다라는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주요 국가 중에서요. 제가 오늘 좀 확인하고 왔는데 주요 국가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한 10% 떨어져 있고요. 미국도 지금 S&P 기준으로 제가 막 계산하고 왔더니 한 9%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알만한 나라 중에서 지수로 플러스 난 나라가 왜 그런지 제가 모르는데 칠레가 좀 플러스 났고요. 브라질이 플러스 났고요. 싱가포르이 플러스 났더라고요. 네, 그건 이유는 모르겠어요. 싱가포르 에너지 기업들이 뭐 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아이디어가 없는데 캐나다가 지금 플러스 났어요. 오늘로 플러스로 돌아서 아까 1.5% 정도 늘어나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아시다시피 한 9%인데 그만큼 시장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흐름이 있지만 그중에 특히 캐나다는 제가 좀 아니까 말씀드리면 캐나다가 바로 에너지 금융 그리고 거기다가 소재 이런 것들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아요. 그런 것들이 좀 캐나다 자체가 지금 분산 투자가 되고 있다라는 정도, 그 정도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여하튼 전 세계 지수나 이런 것들 기본적인 흐름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상품에서는 유가나 금값이 오늘 모처럼 좀 4일 만에 반등했지만 이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관련 주식들은 오늘 올라갔지만 좋지 않겠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달러가 3일째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달러가 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네. 달러 환율이 20원 넘게 내렸어요? 급락을 했잖아요. 제가 뭐 다른 얘기지만 부사장님 저 따라다니면 뭔가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달러는 여하튼 그 원 달러는 제가 방향성을 매매하시는 분 절대 쉽지 않다라고 지금도 마찬가지겠는데요. 뭐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어저께는 외무장관이 희망이 있다 그랬는데 크레문린 그 사람들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적 없다고 딱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죠. 푸틴이 얘기를 했으니까 크레물린궁은 푸틴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 하잖아요. 잘못 더 얘기하면 혼날 생각이잖아요. 지금 그런 판인데 여하튼 미국 달러가 하락해야 된다. 지금 이 수준이 아니라 98포인트 이 정도가 아니라 한 90 정도까지 내려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서 우리나라 원달러 기준으로 보면 제 그냥 혼자 마음적인 걸 말씀드리면 한 1110원, 1120, 30원 정도가
맞는 거지 1230원은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 모르겠지만 달러 원을 갖고 막 하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는 여전히 이 가격도 비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보다 오늘 약간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30년 모기지 금리가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살 때 하는 그림이거든요. 물론 30년 모기지 금리들이 이제 대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고정하는 사람 일부 하고 변동하고 다 여러 가지 그 은행마다 제시하는 게 조건이고 다 다르지만 이게 2019년 4월 이후 처음으로 4%를 넘어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의 신규 주택 창고 건수도 계속 늘어나는 모습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는 분명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 부담이 되겠고요. 이것도 상당히 비싸졌다라고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모기지금리 4%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상당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대출하신 분들이 답답하신 구간들이 올라가고 있겠고요. 이것들은 결국은 미국의 지방은행이나 지역은행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리저널 뱅크라든가 그리고 대출을 위주로 하고 있는 소매금융 쪽이 상대적으로 강한 쪽들. 그러니까 IB보다는 소매금융이 강한 쪽이 좀 혜택을 좀 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저는 연초 올해 상당히 기대감을 했었는데 다 마이너스 났었는데 이런 것들 아니면 KR인가요, 부사님? 그 KRE KRE 지역은행 리저널 뱅크 ETF요. 아니면 XLF 같은 금융주 ETF 이런 거 전 여러분들이 여전히 분산 투자 관점에서 꼭 갖고 가셔야 되는 시점이다. 특히 어저께 포함해서 내년까지 10번의 금리 인상을 찍어준 거잖아요, 지금요. 저는 금융주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 가운데 오늘 특징적인 종목 앞서서 저희가 이제 어제 많이 언급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쿠셔웨이 비주 오늘 이 주식은 가지고 미쳤습니다 지금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서는 이건 거의 불법 수준이거든요. 왜냐하면 벅스웨이가 왜 이렇게 2% 3% 올라가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이거 왜냐하면 주요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올라서 그렇죠. 은행주 많이 올라갔죠. 에너지도 올라가죠. 오늘 뭐 다 올라가는 데다가 오늘은 애플도 좀 이거 다 올라가잖아요. 에브리바디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죠. 특히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그 애플이 가장 많은 주식 1, 2, 3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하여튼 이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 비싼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는 거가 옥시덴탈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더 샀다니 해서는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 거 하시기 전에 벅시에스웨이가 뭘 샀다더라.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면 딱 2년 전이죠. 정확히 1년 전, 1년 작년 초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그 미국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뭐랬냐면 캐시우드가 뭐 샀다더라 하면서 난리 났었거든요. 전 지금도 걱정입니다. 벅스에스웨이가 뭐 샀다더라고 사면 낭패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워렌 버핏이 존경스럽다 그러면 워렌 버핏에 관련 그 기업을 그냥 그 벅스에스웨이를 사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저께도 혹시 그 채팅창 다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채팅창 얘기가 나오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요즘 너무나 기뻐요. 왜요? 아까 나이 얘기 자꾸 나오던데 저는 동네 형님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왜냐면 반말로 저를 까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뻐요. 그렇게 저를 반말로 상대하는 사람이 넘쳐나니까. 채팅창에 있는 형들. 형님들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그건 그렇고 벅시에스웨이 얘기하니까 항상 이렇게 보면 항상 질문하는 거가 이분이 좋은데 워런 버핏이 지금 94세? 찰리 멍거 93세, 찰리 멍거가 97세, 8세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립니다. 제 기억으로는 7년 연속으로 주주총회 때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미국 사람은 대단해요. 거기서 면전에서 얘기합니다. 당신 돌아가시면 어떡하냐 주시야 메롱되는 거 아니냐 딱 물어보거든요. 올해도 또 할 겁니다. 그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는 분이 이 대답이 사실 똑같습니다. 어떤 대답? 저희가 2017년에 갔을 때도 그 대답했고 작년에도 그 대답했습니다. 벅시에스웨이는 자기 혼자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회사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담 삼아서 그렇게 걱정되면 자기는 자식들한테 대부분을 S&P 500 지수에 투자하라 그런다. 인덱스 투자를 하고 있고 반면에 찰리 멍거는 웃으면서 항상 옆에서 한마디 거듭니다. 나는 그래도 벅스에스웨이 주식을 사라 그런다. 근데 그게 대답이기 때문에 물론 그러더라도 돌아가실 수 언젠가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충격은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회사라는 것 자체가 모르겠어요. 개인 회사는 아닐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상당히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전수를 다 많이 해줬겠죠. 모르겠습니다만 뭐 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벅시에스웨이의 그 주요 임원 중에 한 명은 런치 위드 버핏이라고 워렌 버핏과 점심 먹는 행사 있지 않습니까? 2년 연속으로 돈을 내고 먹었던 사람이
거기에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분이 지금 운영자 중에 하나입니다. 오. 자, 그러면 여기서 네. 주린이 같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벚꽃쇼에서 사도 되나요? 당연히 사줘야죠. 없으시면 오늘 한 주 운동을 한 주부터 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벅스에서를 갖고 부사장님이 가끔 강의할 때 사적인 얘기할 때 보면 얘기합니다. 벅스에서에 사갖고 손절하는 사람 진짜 이해 안 된다 얘기 자주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부터 사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 사시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미국 주식의 지름길이다. 이거는 제가 오늘 얘기해도 마찬가지. 이게 앞으로 10% 떨어지건 20% 떨어질 수 있잖아요. 똑같이 늘 말씀드립니다. 한 주부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시작하시는 것의 지름길이다라고 모든 대한민국의 형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네요. 슬로건 갑자기 생각나요. 네. 한 주부터 사라 늘 말씀하시잖아요. 어. 저는 미국 주식 일단 물려라. 아, 물려라. 네, 물려라. 그러면 공부를 하고 투자를 시작하게 되니까 그렇죠. 너무 좀 그런가요? 아, 손실 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물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장기적으로 다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죠.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버크셔에서 대단합니다. 네. 우리 또 이한 교수님께서 저한테 선물을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삐주 사셔드릴게요.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국 주식을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금요일 순서 함께 했는데요. 오늘 밤까지 이제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좀 좋기를 네. 바라봅니다. 그러면 4거래일 연속이잖아요. 다음 주 그렇습니다. 월요일에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환히 웃을 수 있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6시 30분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